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2024년도 서서히 저물어 가는데요. 내년 1월 혹은 1분기에 코인과 주식의 과거 평균 수익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코인 방송에서 왜 미국 주식까지 알아봐야 되냐 하실 수 있겠지만, 미국 주식을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은 거의 커플처럼 동조화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유동성이 풀린다 할 때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료고요. 특히나 미국 주식은 비트코인보다 역사가 매우 깊기 때문에 미국 주식 통계가 비트코인에 참고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S&P 500 지수 오래됐기 때문에 거의 100년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데이터 월별 수익률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이거 뭐 웬만하면 다 오르는구나. 100년 내내 거의 매월 올랐구나. 여기 보시면 1월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2월 조금 떨어졌고요. 셀인 메이라는 말이 있어서 그런지 5월도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는 항상 오르다가 9월에, 그러니까 의미 있게 안 좋은 날은 9월밖에 없습니다. 매우 안 좋은 달. 5월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요. 9월은 특히나 안 좋구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예전에 공부할 때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자, 여기에 선을 하나 그어서요. 이 미국의 회계 연도는 10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한국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죠. 근데 미국은 아마 유대인의 영향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10월 1일부터 뭐 10월 2일인가 이때 신정입니다. 우리로 치면요. 그래서 10월 내내 뭐 명절 세고 뭐 이때부터 일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9월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회계 연도가 끝날 때 보통 일을 벌이진 않잖아요. 뭐 주식이든 코인을 팔긴 팔지 이때 새로 사면서 일을 벌이지는 않는다. 게다가 10월 15일까지 또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종 마감일입니다. 뭐 4월 15일까지 내셔야 되는 분이 미루고 미뤄서 마지막까지 미룰 수 있는 때가 10월 15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겪어봤죠. 10월에 뭐 유대인 명절도 있고 뭐 세금도 있고 하면서 10월이 안 좋다고 생각했지만 올해 10월 초반 중반 안 좋다가 마지막 주에 막 말아 올려서 플러스로 전환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처럼 9월에 미리 뭐 세금이든 뭐든 준비를 하는 경향이 있고 10월은 오르는구나. 그래서요. 참 속담이 참 틀린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미국 그 주식 격언 중에 10월에 사서 5월에 팔아라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11월로 조금 바뀔 때도 있고 뭐 4월로 바뀌는 경향이 있지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10월 플러스 11월 플러스 12월 1월 뭐 2월도 뭐 그렇게 의미 있는 하락이라 보긴 어렵고요. 3월 좋고 4월 좋고 5월은 약간 주춤하죠. 그래서 10월에 사서 5월에 팔아라가 이게 통계적으로 증명이 어느 정도 된 격언이구나. 좀 머리에 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더 비트코인과 동조화돼서 움직이는 나스닥부터 가볼게요. 나스닥 최근에 10년 수익률부터 볼 텐데요. 24년은 이제 마감이 안 됐으니까 23년치까지만 있고요. 여기 보시면 하나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최근 10년간 22년도와 18년도를 제외한 모든 연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이 나스닥도 어마어마하죠. 거의 매년 올랐는데 그러면 떨어진 날이 특이한 해잖아요. 자, 2022년도, 2018년도. 참고로 이게 어떤 해인가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과 동조화 됐다고 했었죠. 비트코인이 가장 크립토 겨울을 겪었던 힘든 시기가 바로 22년과 18년도입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2026년 즈음에는 비트코인도 떨어지고 나스닥도 별로 재미가 없겠구나. 뭐 이거를 어렵지 않게 추론을 해볼 수 있겠죠. 이것도 이제 의미가 있는 데이터인데 자, 이제 월별 수익률이 중요하잖아요. 자, 1월부터 한번 나스닥의 최근 10년 수익률을 딱 가져와 봤는데 일단 뭐 웬만하면 오릅니다. 역시 1월도 오르고요. 1분기도 내내 좋았네요. 약간 우리에게 안심을 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자, 4월, 5월 아까 앞에서는 5월이 세린 메이라고 해서 안 좋았는데 6월이 살짝 안 좋았네요. 뭐 5월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고 그리고 9월 이렇게 잘 챙겨 보셔야 된다, 기억하셔야 된다 얘기 드렸죠. 자, 9월도 안 좋고 8월도 미리 안 좋은 경향이 있네요. 나스닥의 경우는 8월도 안 좋고 9월도 안 좋다. 즉 정리하면 5월 근처도 약간 안 좋고
9월 근처는 확실히 안 좋고 나스닥 S&P 500 지금 둘 다 뭐 증명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10월에 사서 5월에 팔아라. 셀인 메이라는 단어가 역시 나스닥에도 적용이 되는구나. 뭐 어렵지 않게 통계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랜 기간 이 쌓인 통계는요. 절대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머릿속에 좀 집어넣고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중요한 비트코인의 월별 수익률을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특히나 17년도와 21년도의 패턴을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면 25년도의 패턴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이거 우리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너무 비트코인의 월별 수익률인데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하나하나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목하는 게 바로 당장 다가올 1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최근 뭐 11년간의 1월 평균 수익률을 보니까 평균 한 3.35%, 그냥 쏘쏘구나, 별로 뭐 나쁘진 않구나 생각을 하는데, 자, 이거를 이제 다른 월과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12개의 월과 비교를 해보니까 요게 뒤에서 한 네 번째인가 밖에 되지 않네요. 그러니까 12개 중에 9위를 차지했습니다. 별로 안 좋은 거죠. 엄청 안 좋은 것도 아니지만 또 좋은 건 절대 아닌 그냥 쏘쏘인 확률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나스닥과 비슷하다고 했었잖아요. 정말 비슷하더라고요. 자, 보시면 S&P 500은 5월이 안 좋았고요. 나스닥은 6월이 안 좋았는데 비트코인도 통계적으로 6월이 안 좋았네요. 신기하죠? 그리고 9월 근처는 조심해야 된다 했는데 역시나 마이너스 3.77%로 12개월 중에 꼴등입니다. 9월도 꼴등이에요. 그러니까 1월보다 안 좋은 해가 딱 세 월이 있는데요. 6월, 8월, 9월. 5월 근처, 9월 근처는 조심해야 된다. 뭐 나스닥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뭐 여전히 적용이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4년마다 반복되는 불장대의 패턴을 좀 읽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까맣게 표시를 해봤는데요. 자, 지금이 20년도 지금 요게 4분기잖아요. 근데 요게 아마 24년도 12월 말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편의상 20년도 4분기를 뭐 초반, 그리고 21년도 1분기를 중반, 그리고 21년도 2분기를 하반기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초반 좋았죠? 초반 좋았습니다. 20년도 말에. 그리고 중반도 좋았네요. 21년도 1분기도 좋았네요. 근데 이게 좋은 정도가 아니라요. 사실 말도 안 되게 올랐던 겁니다. 27%, 42%, 46%, 14, 36, 29. 참고로요. 3분기 연속 좋았던 해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때도 좋고 초반도 좋고 중반도 좋았으니까 하반기 가서 조정이 나오는 게 어느 정도 이 당연한 수순이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이게 한정돼 있잖아요. 아무리 뭐 돈을 풀고 해도 이렇게 3분기 연속으로 좋을 수는 없습니다. 자, 초반 좋고 중반 좋았으니까 하반기가 조정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17년도도 뭐 그래도 약간 비슷한 패턴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17년도도 이제 16년도 4분기, 여기를 이제 초반으로 하면 초반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 초록불 들어왔고요. 자, 그리고 17년도 2분기, 그러니까 하반기도 어마어마했었습니다. 32%, 52%, 10%면 엄청난 거죠. 자, 초반이 좋았고 하반기가 좋았습니다. 중반기에 어느 정도 조정이 필연적으로 오지 않았을까? 자, 그러니까 세 번 연속 좋을 수는 없어요. 세 개가 다 좋기는 어려우니까 두 번 좋고 한 번 정도 쉬는 거. 자, 21년도는 그게 2분기에 쉬었고요. 17년도는 1분기에 쉬었구나. 그러니까 에너지가 한정돼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25년이잖아요. 이 논리를 한번 24년도에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24년도 1분기 기억나시죠? 블랙락이 비트코인 ETF 신청해서 사실 20년도 말부터 뭐 막 난리였었죠. 오르다가 24년도 1분기 좋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 2분기, 3분기 별로 재미없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여기서 또 비트코인으로 보면요. 사실 그렇게 재미없어 보이진 않습니다. 뭐 2분기도 약간 뭐 안 좋았고 3분기도 뭐 거의 플러스 3%, 마이너스 8%, 7%뭐 이런 거니까요. 아무튼 2분기, 3분기가 연속으로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4분기가 좋았네요. 4분기 우리 지금 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엄청난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4분기가 좋았기 때문에 25년도 1분기 혹은 2분기는
약간 조정은 저는 필연적이라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4분기에 엄청난 지금 에너지를 썼거든요. 둘 중에 언제가 더 안 좋을까?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확률상 2분기가 조금 더 안 좋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1분기가 조금 괜찮을 것 같고 2분기는 조금 뭐 유동성이 떨어진다든지 여러 이유로 안 좋을 것 같다. 뭐 굳이 얘기하면 이게 조정올 확률 60%, 1분기는 40% 이렇게 예상은 하지만 뭐 확실한 거는 25년도 하반기로 갈수록 분위기가 좋을 것이다. 트럼프가 결국 국채를 찍어낸 걸로 해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이뤄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알트코인 대표 이더리움도 한번 월별 수익률을 봐보자. 근데 제가 약간 이상하다고 했죠. 뭐가 이상한지 한번 살펴봅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에 비해서 뭐 몇 년, 한 조금 역사가 더 짧긴 합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나와 있는데 역시 복잡하기 때문에 한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잘못 봤나 했어요. 1월 달에 알트코인이긴 하지만 수익률이 무려 23%입니다. 아까 비트코인은 뒤에서 뭐 세 번째인가 네 번째였는데 이걸 제가 찾아보니까요. 12개 월 중에 12명 중에 2등입니다. 앞에서 2등이에요.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아마도 추정컨대 이 알트코인 이더리움이 이때 당시만 해도 약간 뭐 16년, 17년 뭐 이때만 해도 신생 코인 효과도 있어서 초반에 좀 상승이 컸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시가총액이 작았으니까 꼬맹이였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가면서 약간 뭐 1월 달 뭐 전반적으로 사실 수익률이 다 좋습니다. 이런 효과를 거둔 게 아닌가 그냥 추정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나스닥과 이제 비슷한지도 한번 알아보면 역시나 귀신 같네요. 6월 달에 마이너스 기록을 했고 또 9월 달도 마이너스 6%. 이때는 6월이 더 안 좋았네요. 자, 6월이나 뭔가 5월 근처죠. 또는 9월 근처 안 좋았다고 하는데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통계적으로 이땐 좋지 않았구나. 다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중요한 21년도와 17년도를 볼 텐데요. 약간 제가 이상하다고 한 게 이겁니다. 좀 너무 심하게 달리더라고요. 자, 20년도 이제 4분기, 그러니까 뭐 제가 굳이 이제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초반 좋았습니다. 초반 뭐 59%도 있네요. 날라갔는데 21년도 1분기 중반도 날라갑니다. 플러스 78%에 뭐 34% 난리 잔티가 났어요. 심지어 4월 달도 44%가 가면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일으켰는데 약간 희한하죠. 좋고 좋으면 좀 쉬어갈 법한데요. 사실 21년도 5월 달에 부다빔도 나오고 좀 떨어진 해거든요. 떨어진 분기인데 이더리움을 보면 뭐 그렇게까지 떨어졌다는 생각이 안 들죠. 왜냐하면 44% 오르고 나서 2% 떨어지고 15% 떨어졌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21년도 2분기에 비트코인은 좀 엄청난 부다빔 조정이 나왔는데 비해서 알트코인은 야 이게 엄청 막판 가면 막 달려가는구나. 이더리움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7년도는요. 더 엄청납니다. 더 말이 안 되는데 자, 일단 16년도 말 4분기 뭐 초반이라고 치면 초반은 좀 안 좋게 시작을 했어요. 마이너스 16%, 21%뭐 이렇게 가다가 안 좋았으니까 좋아야겠죠. 근데 좋은 정도가요. 좀 너무 심합니다. 자, 31%, 48%, 200% 엄청난 상승을 17년도 1분기에 이더리움이 이뤄냈고요. 자, 2분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67%에 161%에 26%. 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인가요?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비교를 해보면요. 비트코인은 이때가 플러스였습니다. 초록색이었고 요때 17년도 1분기가 조정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7년도 2분기가 또 올라가는 구간이었는데 반해서 이더리움은 이때 조금 이제 부실하게 사실 16년도 전체가 뭐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진 않아요. 이더리움이 안 좋다가 이제 빵빵 터져서 제가 상자를 크게 써놨죠. 17년도 1분기 왕 펌핑, 2분기도 왕 펌핑이 나오면서 야, 이게 알트코인이 막판 스퍼트가 나오면 정말 어마어마한 기세로 비트코인의 수익률을 추월하는구나를 이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 이제 이더리움 이걸 비교해 보면 좀 미래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24년도 이더리움 하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생각보다 못 올랐다. 뭐 이런 느낌이죠. 통계적으로도 보시면요. 자, 2월 달 46% 좋았네요. 그리고 11월 달도 엄청나게 좋았네요. 47%.
2월과 11월만 재미있었고 나머지 월은 딱히 우리 머릿속에 뭐 기억 남을 만한 월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달만 좋았다. 그러면 우리는 에너지가 한정이 돼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25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계속 이더리움을 어떤 마케팅으로 띄울까? 뭐 어떤 겉멋을수록 이더리움을 띄울까? 이게 관전 포인트다. 저는 이렇게 25년도를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결론에 왔는데요. 상승 오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오를 것 같다. 뭐 이거는 어느 정도 통계로 알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버틸 수 있는 힘이다. 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2017년도 이더리움, 아까 그 2017년도 그 불장 때 차트입니다. 아까 이더리움에서 그 17년도 상반기 상승은 야, 이게 좀 너무 심하다. 이거 통계에서 빼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이 될 정도로 엄청난 상승을 특히 17년도 상반기에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이뤄냈지만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뭐 68, 68, 58, 마이너스 73 당시 불장 차트 안에서 급락 폭과 횟수로 본다면 약간 숙연해집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1년 후에 폭등이었는데 이 사이사이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엄청난 손해를 봤기 때문에 숙연해진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비트코인 또는 엔비디아 많이 올랐다고 해서 그걸로 돈 번 사람 주위에서 혹시 보셨을까요? 아마 많지 않으실 거고요. 알트코인은 더더욱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을 우리가 즐길 수 있을 정도의 실력과 경험을 갖춰 나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